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가장 높으신 베팅의 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갈 길 멀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시죠. 지오소프트 소장님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투자 아이디어는 방역 패스입니다. 방역 패스. 물론 저도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민감해서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 뭐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방역 패스를 해서 지금 뭐 제 논리는 지금 지오소프트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다는데 방역 패스 한다고 그걸 왜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방역 패스를 한다고 해서 그 방역 패스 때문에 뭐 생필품도 못 사게 만든다고 그 논리로 공격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뭐 멸공도 그렇고 워낙에 이슈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방역 패스를 지금 한다고 해서 아예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못 가는 거지 생필품 다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슈퍼마켓이든 백화점이든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생필품 루트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 이제 루트가 완전 막힌다고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배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일단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배달시키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헬로네이처라는 회사가 대전 지역에 그 새벽 배송을 개시했더라고요. 헬로네이처가. 그래서 헬로네이처랑 그 마켓컬리랑 그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가 지금 그 새벽 배송에서 원래 3명의 그거 3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방역 패스를 하게 되면 조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노선은 지켜야 돼. 지금 뭐 모습이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지오소프트가 20개월 선에 이탈하게 되면은 2019년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거기서 깨지면 파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방역 패스 발해서 약간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거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아시스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 확인 안 해봤는데 오아시스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될까요?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해야 돼. 집단지성으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폐기율 0%를 기록을 하면서 마켓컬리가 굉장히 전지현 씨 모델로 해서 돈을 쏟아부을 때 지오소프트는 영업이익 흑자를 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그거였죠. 온라인에서 안 팔리거나 새벽에 반송당한 그거를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내놓은 다음에 12시쯤까지 해서 시간 제한으로 해서 50%가량 깎아서 파는데 주부님들은 솔직히 그냥 만져보면서 사니까 브로콜리나 피망이나 대파니 약간 시들었어도 바로 요리하면 되니까 그걸 사세요. 그래서 오프라인 거점이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마켓컬리에 비해. 그래서 오아시스가 유일하게 새벽 배송 업체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이 헬로네이처를 필두로 해서 더 거점이 많아지고 그럼 이제 방역 패스가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방역 패스가 진행되는 동안은 다시 지금 뭐 배달 기사님들 콜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오아시스도 지금 좀 다시 좀 20개월 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새벽 배송 업체 가운데에서 실적이 잘 나고 있는 회사를 선별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 이슈로 관련 종목을 찾아봤는데 지난 5일에 이 새벽 배송 업체가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지오소프트가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공시를 못 봐서요. 네, 자, 지오소프트 오늘 0.2% 하락한 17,950원입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자리입니까? 이 쉽지 않네요. 20개월 선이 붕괴되면 하락 N자로 무너지는 모습이죠. 네, 지금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 사실은. 예, 차트상으로는 맞습니다. 난해한 자리예요. 지금 다이버전스도 출연했죠.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요 기술적인 모습은 저점을 깨지 않았으나 보조 지표는 저점을 깼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예. 네. 갈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 이 변곡점에서 그럼에도 베팅의 순간에서 가지고 나오신 매력은 무엇입니까? 20개월 선이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장업체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네, 좋겠습니까? 손절가 지키는 게 17,000원, 중요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절가 21선이 18,500원 정도 수준인데 네, 자 손절가 17,0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이시군요. 네. 뭐 아주 좀 그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시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져버리면 종목이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벌써 4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요. 네. 네. 지수가 무너지면 어떤 종목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그만큼 지금은 약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자, 저희 배팅의 순간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서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스타벅스입니다. 저 지금 기프티콘을 그냥 100만 원어치 사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왜요? 싸게 해준대요? 지금 사면은 지금 기프티콘은 그 가격대로 가요. 400원이 지금 그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100원인데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4,100원인데 400원 올릴 거예요. 4,500원이 될 건데. 제 얘기 대답 좀 네, 해주시죠. 혼자 얘기하신. 네. 스타벅스 가격 인상 네. 때문에 동서를 매수하신다. 어떤 관련이 있는 동서가 겁니까? 스타벅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스타벅스 병을 동서식품이 제조하잖아요. 그 동서식품이 그 스타벅스 동서식품도 같이 올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가 원두커피 시장에서 원두커피를 올렸고요. 스타벅스도 물론 집에서 먹는 원두커피를 만들죠.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또 격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서랑 스타벅스는 협력자이자 경쟁자예요. 뭐 RTD라고 불리우는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그 병 커피 시장에서는 스타벅스 병을 동서식품이 제조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인스턴트 원두식 커피 시장에서는 동서식품의 카누가 1인데 이 시장을 스타벅스는 이디야는 이도 다 그 앞에 나와 있죠. 그것도 경쟁자예요. 경쟁자이자 협력자 관계고. 그리고 둘 다 인상을 발표했죠. 지금 어쨌든 기프티콘 사재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재테크인 것 같아요. 기프티콘 네. 좀 쏘시죠, 수장님. 네, 뭐 제가 사면은 쏘겠습니다. 대신 그 제품을 품목을 바꾸면 안 됩니다. 품목을 바꾸면 안 돼요. 그 아메리카노만 살 지금 수 있어요? 그 전제 하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스타벅스는 바꿔서 살 수 있어요. 뭐 금액을 맞아요. 더하면. 근데 그게 안 근데 지금 되는군요. 그 기프티콘을 사재기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800억 원어치 사재기하면 안 되잖아요. 꿀팁입니다. 수장님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예, 알겠습니다. 디카페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동서식품도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맥심 커피를. 자, 그래서 지금 보도록 하죠. 커피류 시장의 1위는 동서식품이죠. 동서식품의 맥심입니다. 그 남양유업에서 옛날에 이나영 씨랑 강동원 씨 모델로 해서 해보겠다고 루카했다가 정말 박살났죠. 박살났고 그다음에 롯데랑 네슬레가 합병했죠.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농심은 무슨 녹용 넣은 커피 넣는다고 해서 난리 쳤죠. 다 망했습니다. 안 돼요. 동서한테 안 되고요. 동서의 맥심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2021년 상반기 매출이 3,100억 원인데 2위인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가 2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맥심 카누가 또 1,800억이에요. 맥심 카누는 다른 거죠. 맥심은 인스턴트고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에서는 또 카누가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시장을 다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올렸냐면 여기 들어가는 그 원료들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스타벅스가 올린 이유는 세계 원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라비카 원두잖아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2021년 2월 달부터 1년 동안 그래요. 지금 2배 올랐습니다. 예, 뭐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르는데 커피 콩 가격도 함께 올랐죠. 라면도 오르니까 이제 네, 결국에는 맞아요. 커피 가격까지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한 수혜를 동서가 받을 것이다라는 논리인데요. 네. 설탕 가격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 프림에 올랐죠. 들어가는 게 프림에 들어가는 게 야자유거든요. 야자유. 근데 우리가 그 동물성 기름 말고 식물성 기름유예요. 유자유, 유채유 막 있는데 평지씨유라고 유채유 가격을 보면 돼요. 근데 거기도 평지씨유도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탕 프림 들어간 그 커피 원재료가 다 올랐는데 이거를 전가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게 중요하고 전가를 시키는 애가 업계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듯이 스팸이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1+1을 하는 동원 F&B의 리챔을 안 산다. 그것은 스팸의 지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맥심의 지위를 지금 보셨기 때문에 맥심하고 남양유 프렌치 커피 믹스의 2위의 지위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 맥심이 압도적인 1위예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2021년 상반기가 3,100억 원이 나왔는데 남양유가 250억 원 나왔어요. 10분의 1보다 낮잖아요. 이런 가운데 동서 맥심이 그 원재료 가격 인상을 판가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고객이 남양유업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압도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가격 인상을 하는 업체의 그 지위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CJ 제일장이 그 캔 시장에서 스팸의 그 점유율만큼 동서의 맥심은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리얼도 있죠. 시리얼도 있습니다. 시리얼도 보면은 지금 시리얼도 그 동서 포스트가 1등이고 농심 켈로그가 2등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사자 좋아하세요? 호랑이 좋아하세요?에 따라 선택 틀려지는 거죠. 짜짜론이냐 짜파게티냐처럼. 사자 좋아하시면 콘프라이트고 호랑이 좋아하시면 콘프로스트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번에 호랑이 해여서 호랑이 기운이 조금 더 강하긴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로 가시죠. 아, 그런가요? 사자도. 네, 아닙니다. 호랑이, 사자 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동서 좋아하시는 분은 사자를 좋아하셔야 돼요. 콘프라이트. 네. 사자가 모델이니까. 그 소장님 네. 어떤 재료로 얘기를 하신지 알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르니까 커피 가격도 오르고 설탕 가격도 오르고 이것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 업계의 지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동서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식료주들이 같은 컨셉으로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농심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주들이 그렇게 상승의 트리거들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관련해서 역시 동서도 비슷한 컨셉으로 매수를 했지만 역시 많이 못 가고 또 밀리지 않을까. 사실 맥심이 잘 팔리고 그 콘프로스트가 많이 팔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콘프라이트. 네. 죄송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상을 발표했잖아. 14일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전에 사시는 거죠. 일주일 전은 아니고 지금 며칠이죠? 10일이니까 4, 5일 전에 사는 거죠. 스타벅스는 13일이고요. 14일은 동서의 포스트랑 동서 포스트 시리얼이랑 이 동서의 그 원두커피, 인스턴트 원두커피랑 인스턴트 커피 이게 출고가가 인상이 돼요. 그게 네.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풀릴 때. 그게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예. 우리가 이미 농심하고 삼양으로 재미 봤죠. 그때 라면 가격 올렸을 때. 좋습니다. 이제는 커피 가격 올렸을 때 한번 또 하는 거죠. 동서를. 네, 자 그럼 이제 커피 가격 인상이라는 본격적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매매하자는 의미로 동서를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1.5%가량 오른 36,600원입니다. 소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네, 손절가는 29,000원, 목표가는 32,000원입니다. 32,000원을 보셨습니다. 동서를 봤습니다. 자, 저희 배팅의 순간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원 F&B네요.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이 많군요.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자, 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업계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분야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가격 인상한 애들만 공략하는 거예요. 동원 F&B가 출고가 인상을 언제 했냐면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나지가 않았어요. 죽 시장에서 1위예요. 동원 F&B가 CJ 제일제당이 공룡처럼 다 먹은 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몇 개 있는데 동원 F&B의 참치캔하고 이 동원 F&B의 양반죽, 그 다음에 오뚜기 케찹, 마요네즈 이런 쪽이에요. 이거 빼고 CJ 제일제당이 다 쓸어갔어요 지금. 근데 동원 F&B의 양반죽은 편의점가를 작년 말에 인상했고요. 참치캔 가격을 그 전에 잠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동원 산업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참치 가격이 국제 참치 가격이 지금 안 뜨는데 국채 참치 효과가 올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채 참치 가격이 올라서 캔용 참치에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야 된다. 동원 F&B랑 사조랑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는 3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낮고 사조보다도 동원이 훨씬 더 높죠. 여기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예요. 캐넴 시장에서는 동원 리챔이 너무 뒤져서 스팸이 아무리 세일을 안 해도 리챔을 선택하지 않지만 참치캔에서는 반대예요. 오뚜기가 3캔을 준다고 해도 동원 F&B 참치 다 사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오뚜기 참치를 사지를 않으세요. 거기서 마트에서 보세요. 아무리 늘어나도 사질 않습니다. 그거는 동원 참치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고 그 참치 젓갈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이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네, 이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니까요. 아, 그거를 인상을 하는데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애들만 좋습니다. 수혜를 보고 주가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 컨셉 확실합니다. 자, 동원 F&B 오늘 1.5% 오른 19만 6천 원입니다. 근데 좀 또 이 주식도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네. 차트를 뭐 보고. 무거운 거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저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또 좋습니다. 무거운 거를 선택하실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네, 그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입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으시네요. 네. 정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을까요? 동원 FMB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이 뭐 우리 오를 맨날 일만 남았다? 우리가 맨날 네, 그렇죠. 맨날 그 무슨 지금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위직 스튜디오 이런 거? 아니면은 좋습니다. 저기 네. 위메이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죠? 2021년 초반에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죠?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마지막 종목을 오래 못 가지만 이 엣지 있는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엣지스 비전이라는 분이 네. 압도적인 점유율이라고 해도 한계 비용을 맞추는 차원에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이라고 해도 무조건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경제학 기초로 그렇다. 맞아요. 어쨌든 인상을 하면 맞아요. 오르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농심이나 삼양식품에서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아니요, 그게 속에서. 아니라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 올렸고. 네, 제가 올릴 거를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기업이 올린 거는 제가 기업 관계자가 아닌데 알 수가 없죠. 작년 말에 인상을 했습니다. 양반죽이랑 참치캔 가격을. 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네, 오르질 않았거든요. 작년 말에. 동원 FMB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전저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가격 인상한 것에 대한 수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출고가라는 거는 공장에서 나가는 가격이고 유통계에 팔리는 것은 그 시차가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저희 배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오크레마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동원 FMB가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가벼운 걸로.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어떤 그 조금 그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왜냐면 다들 노바렉스나 뭐 콜마 BNH나 이런 거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엄청 높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노바렉스가 제가 본 게 8만 원인가? 7만 원 그 정도도 있었는데 목표 주가가. 근데 거기서 3만 원을 갔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노바렉스는 신공장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고 콜마 BNH는 중국 사업 때문에 그러고 지금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잖아요. 의약품 쪽도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다들 공교롭게 똑같이 지금 다 쌍봉을 그리면서 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건기식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빠질 게 있나, 얘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건기식이 바닥을 친다면 건기식의 원료를 만드는 네오크레마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미 가고 있네요. 그래서 건기식을 이제 면역력에 다시 관심이 우리가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그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조금 약간 오버슈팅 한 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기가 식고 이제 이성을 찾아서 이제 평상시에도 면역을 관리하자는 그 토대로 다시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그 전방 산업의 어떤 회복을 보고 후방 산업인 건강기능성 원료 만드는 회사 요거를 좀 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오크레마 근데 최근에 3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리 없이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는 이 주식은 얼마까지 보세요? 네, 한 25,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500원입니다. 네, 자 오늘 5.7% 오른 21,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음식료주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배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